장수의 진짜 비밀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공원에 가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보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오늘 만보 걸으셨어요? 이런 대화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인사말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무조건 많이 걸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루에 만보, 2만보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걸었는데도 결국 병상에 눕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향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 96세이신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처음 뵀을 때 충격이었어요. 9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리가 꼿꼿하시고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혼자 생활하시고 요리도 직접 하시고 심지어 텃밭까지 가꾸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매일 얼마나 걸으세요? 그런데 어르신의 대답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친구, 나는 걷기 운동으로 장수한 게 아니야. 70세가 넘어서는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지켜온 7가지가 있는데 그게 날 여기까지 데려온 거지. 그래서 제가 그 96세 어르신께서 직접 들려주신 장수의 비밀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상과 약봉지가 아니라 활기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밀, 걷기보다 근육이 먼저다. 어르신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바로 근육입니다. 젊은 친구,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나? 암? 치매? 그것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거야.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더군. 근감소증.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30세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60세 이후입니다. 이때부터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7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더 빨라져서 매년 3% 이상씩 근육이 빠져나가죠. 10년이면 30%, 20년이면 60%의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5세쯤 됐을 때야.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 화장실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그때 깨달았지. 아,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20%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통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으면 뼈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어백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꿨어. 걷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근육을 키워야겠다. 어르신은 75세에 근육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기에는 자극이 부족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 집에서도 충분해. 어르신께서 직접 보여주신 운동들입니다. 첫째, 물병 들기 운동.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들어 올리기, 옆으로 들어 올리기,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각각 10회씩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세트씩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의자 스쿼트. 의자 뒤에 서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다리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거든. 천천히 3초 동안 앉고 1초 정지하고 천천히 3초 동안 일어서기.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셋째, 벽 팔굽혀펴기. 벽을 마주보고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10에서 15회씩 2세트면 됩니다. 넷째, 발 뒤꿈치 들기.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15에서 20회씩 2세트가 적당합니다. 주 3회면 충분합니다. 월, 수, 금 이렇게. 근육도 쉬어야 잘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야 근육에 자극이 가며. 그리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저항 운동을 3개월만 꾸준히 해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게 수월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은 노년의 보험이야. 돈 들여서 보험 들지 말고 근육이라는 보험을 들어. 이게 진짜 노후 대비야. 다음에는 근육 운동만큼 중요한 두 번째 비밀, 바로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밥보다 단백질이 중요하다. 어르신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게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뭐해? 재료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겠어? 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흰쌀밥 한 공기에 김치, 나물 반찬 몇 가지. 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60kg이면 72에서 90g이 필요한 거죠. 일반적인 어르신 식단으로는 하루에 30에서 40g 정도밖에 섭취할 수 없습니다.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5세에 근육 운동을 시작했는데 말이야. 처음 6개월은 변화가 없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르신, 운동은 집을 짓는 일이고 단백질은 벽돌이에요. 벽돌 없이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은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 어르신의 하루 식단을 보면 아침에 계란 2개, 두부 반모, 우유 1잔, 점심에 생선구이 1토막, 된장찌개에 두부 듬뿍,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채소볶음,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두유 1팩, 총 단백질량이 약 100g입니다. 고기를 먹기 힘들다? 그럼 다른 걸 먹으면 됩니다. 노년기 단백질 섭취 팁 5가지입니다. 첫째, 계란을 친구로 삼으세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 들어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계란 2개는 꼭 드시고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두부는 노인의 보약입니다. 치아가 약한 노인들한테 두부만 한 게 없습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쉽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셋째, 우유와 요거트를 생활화하세요. 아침에 우유 1잔, 저녁에 요거트 하나. 이것만 해도 하루 15g은 섭취하는 겁니다. 넷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고요? 그럼 생선을 드세요.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됩니다. 다섯째, 콩을 가까이 하세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어르신께서 단백질을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 6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고 근육이 생기고 기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상처가 빨리 아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젊은 친구 기억해. 70세가 넘으면 밥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야 해. 당장 오늘부터라도 냉장고에 계란, 두부, 우유를 채워놔. 그게 진짜 장수 보험이야. 네 번째 비밀은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혈압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어르신도 고혈압이 있으세요. 당뇨도 있고요. 약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야. 마음. 몸에 병이 하나둘 있어도 늘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몸은 멀쩡한데 매일 인상 쓰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봐온 결과로는 후자가 먼저 가더라고.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이런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혈압이 상승하고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식욕이 변합니다. 어르신께서도 힘든 시기가 있으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돈은 얼마나 남았나? 병에 걸리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75세 때 친구를 하나 잃었어. 장례식장에 가서 생각했지. 나도 언젠가는 저기 누울 텐데 남은 시간을 걱정하면서 보낼 거야? 아니면 웃으면서 보낼 거야? 그날 결심했어. 어차피 갈 거라면 가는 그날까지 재미있게 살자고. 어르신께서 실천하시는 마음 다스리는 법입니다. 첫째, 아침 의식 만들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면서 고맙다고 말하기.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돈이 많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나는 오로지 나만의 인생을 살기. 셋째, 작은 즐거움 찾기.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즐거움을 쌓아가기. 매일 아침 커피 향기를 맡는 것, 텃밭에서 상추를 따는 것, 손주 사진을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입니다. 넷째, 웃는 연습하기.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기. 억지로라도. 신기하게도 억지로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사람 멀리하기. 나이 들면 친구도 정리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게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어르신은 명상도 하십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웃음은 공짜 명약입니다.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70세가 넘으면 혈압 수치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관리는 해야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혈압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평온해집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비밀,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영양제보다 깊은 잠이 보약이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가요? 잠이야.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5시에 깨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약국 가서 영양제 사 먹고 이것저것 다 사 먹어봐도 소용없죠. 어르신도 한때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 낮에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낮잠도 자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처음에는 나도 수면제를 먹었어. 그런데 약을 먹으면 잠은 들어. 근데 깊은 잠을 못 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몽롱해.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70세 때 결심했어. 약 없이 잠드는 법을 찾아야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불면증의 90%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이래. 어르신께서 실천하시는 약 없이 잠드는 7가지 법칙입니다. 첫째,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며 주말도 명절도 무조건 6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간을 고정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같은 시간에 졸리게 되고. 둘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30분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1시간, 2시간씩 자면 안 됩니다. 셋째, 낮에 햇볕을 쬐세요. 햇볕이 우리 몸의 시계를 조절하거든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 이상은 밖에 나갑니다.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넷째,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금지. 커피, 녹차, 홍차 다 안 됩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녹차 한 잔까지만. 다섯째, 저녁은 가볍게 일찍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옵니다. 어르신은 저녁을 6시에 드시며
그것도 가볍게 드십니다. 여섯째, 저녁 루틴 만들기. 매일 저녁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르신은 7시에 식사 정리하고 7시 30분에 산책, 8시에 샤워, 8시 30분에 독서, 9시 30분에 취침하십니다. 일곱째, 침대는 오직 잠만. 침대에서 TV 보지 않기, 스마트폰 하지 않기.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을 억제해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보면 안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어르신께서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3개월 후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만 베개에 대면 10분 안에 잠들고 그리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답니다. 노년의 보약은 약국에 없고 침실에 있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90%는 습관만 바꿔도 잠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5번째 비밀, 장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을 다스리는 자가 명을 다스린다. 노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영양제가 뭔가요? 칼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근데 말입니다. 칼슘 아무리 먹어봤자 장이 안 좋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모든 게 건강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르신도 80세 때 장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가 있어 3, 4일에 한 번 겨우 보는데 너무 힘들었다 합니다. 배도 항상 더부룩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80세부터 장 건강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장 건강 회복 방법들입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매일 먹기. 김치, 된장, 요거트, 나토. 이런 발효식품을 매일 먹기.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를 먹고 점심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김치를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챙기세요. 섬유질이 장의 빗자루와 같아 장을 깨끗하게 쓸어준다고 합니다. 귀리, 고구마, 사과, 브로콜리, 양배추, 현미, 콩류, 해조류가 좋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귀리죽을 드셨다고 합니다. 셋째, 물 충분히 마시기.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오전, 오후, 저녁에 각각 물 1컵.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넷째, 매일 움직이기. 장도 근육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장도 움직여집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하고 그리고 배 마사지도 한답니다. 다섯째, 프로바이오틱스 보충. 음식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다. 어르신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유산균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영양제는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음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3개월 만에 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고 배가 편안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감기에 덜 걸리고 체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장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졌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랍니다.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 장과 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장이 나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나빠집니다. 어르신이 피하시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인공감미료, 과도한 설탕, 과도한 알코올. 어르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80세 이후로는 거의 안 먹었다 합니다. 장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먹는지, 하루에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지,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지, 매일 30분 이상 걷는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있는지, 가공식품을 피하는지. 이 중에 5개 이상이면 장 건강 합격입니다. 칼슘 영양제 사기 전에 장부터 챙겨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칼슘도 잘 흡수되고 비타민도 잘 흡수되며 장을 다스리는 자가 명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6번째 비밀,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비밀, 뇌는 쓸수록 빛이 난다. 노인정에 가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고, 낮에 드라마 보고, 저녁에 또 뉴스 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뇌가 녹슬어 버립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무서운 건 치매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우리 뇌가 퇴화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96세 어르신은 놀랍도록 정신이 또렷하십니다. 비결이 뭐예요? 뇌를 쓰는 거야. 매일 뇌를 쓰는 거야. 어르신은 별거 없다는 뜻 말했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는 이거 필요 없구나 하고 기능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을 하십니다. 첫째, 독서. 매일 최소 30분은 책을 읽으며, 요즘은 역사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뇌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게 다 뇌 운동입니다. 둘째, 글쓰기. 일기를 매일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내일 할 일, 5에서 10줄 정도.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뇌 운동이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것 배우기. 어르신은 75세에 스마트폰 배웠으며 80세에 영어 공부 시작했고,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서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손주한테 유튜브 보는 법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뇌한테는 엄청난 자극이라 합니다. 넷째, 계산하기. 장 보러 가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토마토 2,000원, 오이 3,000원, 합계가 얼마지? 요즘은 다들 계산기 쓰잖아요. 근데 어르신은 일부러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게 뇌 운동이라 합니다. 다섯째, 퍼즐과 게임. 신문에 나오는 스도쿠 풀고, 십자말 풀이도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뇌훈련 게임도 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대화하기. 혼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랑 대화해야 하고,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잖아요. 이게 다 뇌를 쓰는 거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서는 치매 위험 35% 감소하고, 악기 연주는 64% 감소하고, 춤추기는 76% 감소, 외국어 배우기는 치매 발병 시기를 4.5년 늦춘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친구 중에 최 씨라는 분이 있었어.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그런데 75세쯤 되니까 이름을 잘 기억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78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은퇴 후에 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가 빨랐을 거라고.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랍니다. 평생 누가 시켜서 일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해야 하니까. 어르신의 일주일을 보면 매일 뭔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독서와 바둑, 화요일에는 십자말풀이와 영어 공부, 수요일에는 노래교실. 빡빡한 스케줄은 아니지만 그냥 매일 뭔가 하나씩은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뜨개질을 배웠다고 합니다. 85세에 처음엔 웃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뜨개질을? 근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 합니다. 사회적 연결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위험이
60% 높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일주일에 3, 4번은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고, 토론하고, 이게 다 뇌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빛이 나고, 반대로 안 쓰면 녹이 쓴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는 거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뭔가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7번째 비밀과 전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번째 비밀 및 종합 정리. 삶의 의미를 잃지 마라. 어르신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6가지를 다 지켜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정신적 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배우자를 잃은 후, 갑자기 삶의 중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할 일이 없어.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증 발병률이 40% 증가하고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병든 거입니다. 어르신도 겪으셨습니다. 65세에 은퇴했을 때 평생을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 2년째 되니까 공허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였습니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주가 태어났어. 손주를 돌보면서 깨달았었다고 합니다. 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손주한테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그게 내 일과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었고 손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다른 걸 찾아야 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안하시는 삶의 의미 찾기 방법들입니다. 첫째, 작은 생명 돌보기. 화초를 키워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고 매일 물 주고 관찰하고 돌보다 보면 책임감이 생기죠. 그 생각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입니다. 둘째, 기록하기. 내 인생을 정리하기입니다. 회고록을 쓰기. 꼭 책으로 출판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노트에 쓰는 거입니다. 어르신은 80세부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5번째이고 셋째, 배우고 가르치기. 뭔가를 배우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입니다.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농사지은 경험을 나누는 거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넷째, 봉사하기. 남을 돕는 거입니다.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지킴이.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다섯째, 취미 깊이 파기. 좋아하는 일을 깊게 파고들기입니다. 사진, 서예, 등산.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파고드는 거입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는 거야 합니다. 여섯째, 관계 유지하기. 사람이랑의 연결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집니다. 아침 의식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지?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건 뭐지? 그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텃밭에 물 줘야 해. 친구한테 전화해야 해. 책 한 권 읽어야 해.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노년기 가장 큰 적은 쓸모없다는 느낌입니다. 나이 들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쓸모는 자기가 만드는 거입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입니다. 내가 화초를 돌본다면 그 화초한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위로해준다면 그 친구한테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입니다. 쓸모는 항상 있습니다. 찾으려고만 하면. 어르신의 지금 삶의 의미입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걸 보는 것,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복지관에서 후배 어르신들한테 뭔가 알려주는 것, 살아온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거창하지 않지만 작고 소박한 거. 근데 이게 어르신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의 목표도 있으십니다. 100세까지 살 거라고. 손주가 대학 졸업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리고 회고록 10권을 채우고 싶고.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 열심히 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라고 하였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야. 삶의 의미를 잃는 거야. 몸은 한가하게 둬도 좋아. 근데 마음은 비워두지 마. 항상 할 일을 만들어.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 그게 진짜 장수의 비밀이야. 여기까지 96세 김영수 어르신께서 직접 들려주신 장수의 비밀 7가지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걷기보다 근육을 키워라. 70세 이후에는 저항 운동이 필수입니다. 물병 들기, 의자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를 주 3회 하세요. 두 번째, 밥보다 단백질을 늘려라. 하루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우유, 생선, 콩을 매 끼니마다 챙기세요. 세 번째, 혈압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 웃는 연습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네 번째, 영양제보다 깊은 잠이 보약이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낮에 햇볕 쬐고 저녁에 스마트폰을 끄고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다섯 번째, 뼈보다 장을 챙겨라. 발효식품, 식이섬유,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매일 움직이세요. 여섯 번째, 몸보다 뇌를 더 굴려라. 독서, 글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 손으로 하는 활동, 사회적 교류를 하세요. 일곱 번째, 삶의 의미를 잃지 마라. 매일 할 일을 만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작은 목표라도 가지고 사세요.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96세까지 산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매일매일 선택한 결과야. 오늘 뭘 먹을지, 오늘 어떻게 보낼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96년이 된 거야. 완벽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저녁 식사에 단백질 1가지 추가하기. 계란, 두부, 생선 중 하나를 드세요. 둘째, 스마트폰 없이 10분 걷기.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며 걸으세요. 셋째,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것. 물병 들기 운동 시작하기, 잠자는 시간 1시간 앞당기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시작하기. 이번 달 안에 만들 것. 나만의 운동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 삶의 작은 목표 설정하기. 70세도, 80세도, 9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을 쌓아가세요. 그 선택들이 당신을 건강한 100세로 이끌 것입니다. 96세 김영수 어르신은 오늘도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실천, 매일의 감사. 그것이 96년의 건강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한마디를 전해드립니다. 100세까지 볼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